인구 감축이론은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주제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음모론의 한 갈래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각이 늘고 있다. 단지 소수의 허무맹랑한 상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실제로 인구 구조와 출산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축이라는 주제는 이제 허구의 이야기와 현실의 정책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 이른바 인구 감축 이론이란 세계를 지배하는 극소수의 엘리트 세력이 인류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가공식품, 예방접종, 수돗물의 성분 첨가, 항공기의 화학 물질 살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과학적 근거나 장기적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구 조절의 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패권국의 중요한 세계 전략 중 하나였다. 인구 축소론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 최초의 사회학이었다. 이는 과거 대영 제국의 식민지 팽창 시절부터 존재했었다. 식민지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와 각종 수탈은 그들의 우생학적 세계관과도 관련이 있다. 우생학은 그들이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것은 주류 과학인 진화론과도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인구는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그 나라의 세계적 영향력을 좌우해왔다.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시장이 커지지만 동시에 식량과 주거, 복지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인구가 지나치게 줄면 노동력이 고갈되고 국가의 활력이 사라진다. 이런 이유로 패권국은 시대에 따라 인구를 조절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즉, 인구 조절은 결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정책적 도구이다. 따라서 이 영상은 인구 감축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음모론적 주장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 사례와 정책적 맥락을 통해 실제로 인류 사회가 어떻게 인구를 조절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구 감축 담론이 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구 조절이라는 개념은 근대 산업화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가 전략의 하나이다. 인구는 단순히 사람의 수가 아니라 곧 노동력과 소비력,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에 각국은 인구 증가를 국가의 발전 동력으로 삼았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인구가 곧 부담이 되는 시점이 찾아왔다. 식량, 주거, 복지와 같은 사회 기반이 인구에 비례해 확장되지 못하면 인구는 국가의 위기가 된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언제나 국가의 정책적 선택이었다. 이러한 선택의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 아래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식량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반대로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다시 출산 장려 정책을 내세웠다. 중국 역시 한자녀 정책을 통해 인구를 인위적으로 억제했으며 이후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다시 다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처럼 인구는 정책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조절의 방향은 철저히 경제적,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것이다. 현대 사회의 인구 감축은 과거처럼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대신 사회 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젊은 세대가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박탈했고 결혼을 미루게 만들었다. 교육 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자기 실현 욕구를 높였지만 동시에 가족 형성에 대한 부담을 키웠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사회 전반의 평등과 경제 생산성을 높였으나 출산율 감소라는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동성애 논쟁, 반려동물 산업 확산 등이 맞물리며 결혼율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이러한 흐름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즉, 정부는 인구를 직접 줄이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회 구조를 통해 인구 감소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러한 흐름은 언제나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전파하는 초국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인구 조절의 흔적은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동아시아의 인구와 경제 성장을 통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아시아의 새로운 강국 부상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실제로 미국은 냉전 시기 헨리 키신저의 리포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가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은 곧 인구 감축이 세계 안정의 전제라는 국제 정책적 논리로 발전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을 높이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 역시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종전 이후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엑스맨이 등장한다. 그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등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인구, 교육, 경제 등 모든 것을 50년 전으로 퇴보시켜버렸다. 그가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는 자였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또한 일본의 사례는 한 국가의 인구 구조가 외세의 개입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은 GHQ를 통해 일본 사회를 재편했다. 이 시기 미국은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교육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이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확산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통적 가족 제도와 사회 구조를 약화시켰다. 이후 일본 사회는 남녀 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산업이 바로 포르노다. 성인 콘텐츠 사업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일시적으로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에 크게 기여한다. 일본의 포르노 산업은 야쿠자가 주축이 되어 성장했지만 야쿠자 세력의 배후에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서구의 재벌 가문들이 돈을 댔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 국가가 된 것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추진한 일본 전후의 사회 개조의 장기적 결과다. 자신들에게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일본을 철저히 밟아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인구 감축이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더 선명히 보여주며 국제 질서와 국가 전략 속에서 작동해온 현실적 시스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여전히 음모론적 형태로 회자되는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나 은밀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에 새겨져 있던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라는 문구는 상징적이다. 그것이 실제 계획의 증거이든 인류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이든 간에 인구 감축이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세계 담론의 일부로 자리 잡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결국 인구 감축을 둘러싼 논쟁은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수를 조절하려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구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며 국가 경쟁력의 지표이다. 그렇기에 인구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경제적 논리와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작동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그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지고 훨씬 더 사회 구조 속에 은폐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인구를 줄이려 하는가? 인구는 자원, 경제력, 그리고 권력의 단위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소비와 생산을 의미하며 동시에 더 많은 부담을 뜻하기도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가 국가의 동력이었으나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인구가 오히려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된다.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인구 감축은 더 이상 은밀한 음모가 아니라 체제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 디지털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점차 필요 없어지고 있다. 공장은 로봇이 대체하고 서비스업은 인공지능이 맡는다. 사람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도구로 남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인구 증가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복지 지출과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결과 세계 정부는 노골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 자체를 통해 인구를 조용히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구 감축은 누가 조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다. 기술의 시대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인류는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 기술은 이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 있다. 인구 감축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만들어낸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인구 감축이라는 논리가 효율의 언어로 합리화되기도 한다. 적은 인구로도 유지되는 사회, 인간 대신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 그리고 통제 가능한 인류.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문명이 그리는 청사진이며 글로벌리스트들이 추구하는 세계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인구 감축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경제 논리와 기술 구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